당신의 꿈과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생생한 직업의 세계. 길을 찾는 여러분께 그 해답을 드립니다. 랭킹쇼 자, 위클리!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직장인들 휴가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7월이 행복한 이유가 바로 휴가 때문이 아닐까요? 아유, 정말이죠.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휴가 떠나기 전에 같이 상의하고 자랑도 네. 하고 나 어디 갈 거다 하는데 요즘에는요. 그냥 바늘방석에 앉은 느낌으로 불안하대요. 왜요?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분위기가 아니라서 구조조정될까 봐요. 네, 사실 저도 휴가 언제 갈지 또 어디로 갈지 생각을 하면서 막 들뜨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우리 김지아 MC는 너무 잘 봐서 그냥 쉬고 하더라도 자리 뺏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휴가 넉넉히 다녀오고 MC도 잘 보세요. 네, 휴가인 듯 휴가 아닌 직장인들이 좀 당당하게 휴가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직장인들이 꿈꾸는 여름 휴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랭킹쇼 자, 위클리! 1년을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금쪽 같은 선물 여름 휴가. 하지만 주변의 눈치로 휴가 한번 마음 편히 가지 못하는 취준생과 직장인들. 기분 좋게 간 휴가를 망치지 않으려면 여름 휴가에서 제발 피하고 싶은 것 베스트 5. 네, 오늘도 한서희, 한정현 학생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입니다. 네, 조금 식상하지만 제가 이 말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떠나고 싶네요, 정말. 네, 다들 휴가 계획 좀 세우셨나요? 저는 이미 종강을 하자마자 일주일간 내일로 여행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조만간 친구랑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어디로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아마도 대만 갈 것 같아요. 제일 행복해 보이네요. 네, 서희 씨는요? 저는 8월 말에 이제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를 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티켓도 끊어놨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경비를 모으려고요. 네. 부럽삼. 근데 네. 저는 보니까요. 주위에 웬만한 직장인들은 7월 말이나 8월 초에 다 가서 저는 사실은 휴가 계획이 없고 대신 네.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방에서 강연이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MC를 네. 볼 때 온 가족을 그 9인승 차에 탁 태우고 미리미리 가는 거. 그래서 차라리 네. 휴가 때는 집에서 책 읽는 게 저는 오히려 낫더라고요. 네, 7월 말 8월 초, 7말 8초 그렇게, 뭐 이런 네. 건가요? 네. 7말 8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아, 네, 보통 이제 네. 그때 많이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네. 직장인들 휴가를 그때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 휴가 날짜 잡을 때도 뭔가 이 직급별로 눈치를 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인사팀에 있으면서 사실 가장 편한 게 뭐냐면 회사에서 휴가 날짜를 전체적으로 픽스를 하는 경우가 가장 사실 편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선택에 고민이 없으니까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윗분들이 휴가 얘기를 꺼내기 전에 말 꺼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네. 그분들이 이제 일정을 짠 다음에 이제 눈치가 봐가면서 이제 또 휴가 일정을 짜야 되니까 네. 원하는 날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제 그쵸. 경우가 많죠. 근데 네. 그게 박우식 대표님 의견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는 게요. 네.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간다라는 분들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직장인 1,206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휴가 계획을 조사해 봤는데요. 네. 72%가 휴가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아. 여름휴가 시기는 8월 첫째 주가 33.4%, 7월 셋째 주가 10.7%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 좀 참고하셔서 떠나면 좀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다들 여행을 갈 때 마음 편하게만 갈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가장 고민되는 게 어떤 부분이세요? 저 있어요. 빼지 못한 살이요. 아니 이 사람이 살 뺄 때가 참나. 아니 여름이니까 비키니를 입고 싶은데 살을 빼야 되겠어요. 네, 비키니를 입을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어, 로망이잖아요. 네. 서희 씨는요? 저는 좀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아. 괜찮은 여행을 갈 수 있을지가 가장 현실적이에요.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권영선 씨는 어떤 고민을 하세요? 저는 솔직히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왠지 휴가를 가면은 갑자기 방송국에서 막 섭외 전화가 올 것 같고 내가 갑자기 막 휴가를 떠나면은 네. 강연 좀 하자고 막 전화가 올 것 네. 같아서 그런 좀 불안증이 있었는데 저 말고 일반인 직장인도 혹시나 무슨 회사에 큰일 터지는 거 아니야? 대환경이 바뀌는 거야? 이런 고민을 네.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도 고민을 하세요? 네, 저는 이제 휴가 갈 때 직장인 때나 뭐 지금이나 가장 고민되는 거는 휴가 시기를 언제 할 것인지 하고
이제 휴가비를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제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즐거워야 될 여름 휴가 분명히 이 직장인들을 힘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2,05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여름 휴가에서 제발 피하고 싶은 것 베스트 5를 차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떤 답변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여름 휴가에서 피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무더위나 장마철 비 아닐까요? 네. 아니면 뭐 술 취한 남정네들, 네, 괜히 와서 말 거는 네, 그런 사람들도 네, 뭐 피하고 싶을 뭐 이렇게 아니, 너무 이게 많이 피하고 싶어 하시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제 피하고 싶은 생각에는 것들? 네. 여행지에 가서 직장 상사 안 만나기. 왜냐면 가족들이랑 전부 떠났는데 네. 가서 직장 상사를 만나면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내와 애들도 전부 뭔가 좀 맞아요. 부족해 고개를 굽신굽신 해야 될 것 같은 이 불안함, 이 민망함이 있는 거죠. 네. 대표님은 피하고 싶은 게 뭐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정말 바가지 요금을 피하고 싶어요. 바가지 이게 요금. 극성수에 가면 정말 네. 이게 요금이 비싸지더라고요. 네. 바가지 요금도 피하고 싶고 바가지도 피하고 싶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아, 그렇죠. 자, 네. 네. 여름에 가서 제발 피하고 싶은 것 5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짜자잔 네. 5위. 바가지 요금이 휴양지 바로 바가지 요금. 나왔어요. 정답입니다. 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가. 부푼 마음으로 떠나보는데 가는 곳마다 먹는 것마다 평소보다 두세 배. 부르는 게 값인 휴양지 바가지 요금. 바가지 요금 피하는 방법 어디 없나요? 사실 뭐 기분 좋게 좀 쉬러 간 휴양지에서 이 바가지 요금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좀 평소보다 몇 배나 비싼 주차 요금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숙박료, 용품 대여료까지 사실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좀 보셨을 텐데 어떤 경험들이 있으세요?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동기들이랑 MT를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 장소를 알아보는 친구들이 그 숙소 쪽에 연락을 했는데 몇 배로 부르셨다고 값을 그래서 겨우 협상했다 들었거든요. 아, 협상을 네. 하기는 네. 했었는데요. 학생들이니까 네. 해주시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서희 씨는요? 저도 이제 놀러 가려면 펜션을 항상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은 성수기는 가격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전화로 상의하자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전화를 하면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시니까 그쵸.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네. 그래서 그럴 때 좀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강연을 했던 호텔이면 제가 주위 연예인들은 많이 알려줘요. 근데 왜 제가 웬만한 데 가면은요. 네. 그래서 방을 다 주시는데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요. 네. 그분들이 지배인 분이 얘기하세요. 저 강사님 저희도 한철 먹고 산다고 보통 숙박료가 3배에서 4배가 비싸진대요. 그럼 5만 원 하는 거는 15만 원, 20만 원이 되는 거고 심지어는 무료 주차장도 네. 뭐 2만 원, 3만 원, 4만 원 부르는 게 값이라서 네. 그래서 이 정말 바가지 요금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도 이런 피해를 좀 보셨나요? 저는 실제로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 가족하고 같이 네. 강화도 이제 펜션에 이제 놀러를 가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저랑 역할 분담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숙박료를 책임질 테니까 네가 네. 이제 먹을거리를 책임져라 하고 저는 이제 그 숙박료가 상대적으로 쌀 거라고 생각하고 네. 숙박료를 책임진다고 했었는데 네. 막상 가보니까 패션 비용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갔다 와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제가 차라리 먹을거리를 준비한다고 얘기할 걸. 차라리 먹을 거. 그렇죠. 예. 사실 저도 예전에 이게 바닷가로 놀러 갔을 때 좀 출출해서 라면이나 하나 먹을까 하고 갔더니 세상에 라면 한 그릇이 5,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컵라면으로 때운 적도 있긴 한데 사실 그래도 어릴 때는 이 먹는 걸 좀 안 먹고도 에너지가 넘쳐나기 때문에 재밌게 또 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배를 골았지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다들 뭐 바다나 뭐 산, 여행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좀 수상 레저를 하러 수상 가고 레저. 싶어요. 네, 북한강 네. 쪽에 뭐 땅콩보트나 바나나 보트, 제트스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정현 씨는요? 저는 좀 꿈을 크게 가져서 하와이에 가보고 싶어요. 알로하.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알로하. 야, 이 휴가지 온것 같은데. 우리 시청률 확 오르는데요. 네. 대표님은 꿈꾸는 휴양지, 네, 어디 가고 싶으세요?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집이 사는 데가 김포다 보니까 네. 요즘 이제 강화도를 자주 가는데 강화도가 정말 가면 갈수록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강원도 좋다, 좋죠. 강화도 네. 이번 여름 휴가도 이제 강화도로 좀 다녀올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금방 정현 씨가 하와이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네. 영화에 뭐지? 네가 가라 하와이. 죄송합니다. 장동건 아니지만. 근데 휴가철로 정말 뭐 하와이뿐만 아니라 휴양지를 선택하는 네. 분도 많은데요. 근데 여름 휴가지로 어디를 최고로 뽑았을까요? 취업부터 네. 사람인의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네. 6입니다. 국내. 전라도 그 시기에 함께 안 가고 뭐 하는 자냐. 5입니다. 경상북도 그가 거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4입니다. 너 서울 수도권으로 휴가 갑니까? 여기고요. 그리고 3위는 이 경상남도 안 가고 뭐 하노입니다. 네. 그리고 2위는 요즘 제가 보고해야 됩니다. 제주도 왕박값서 또 씻고 없어요. 이게 뭐냐면 와서 보고 가세요. 꼭 오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뭐 네. 진짜 지역방언인데 딴 만화 말 같죠? 네. 대망의 1위는 1위. 강원도. 어디래요? 제가 이 강원도 홍보대사라서가 아니라 네. 사실은 강원도에는 공장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혜의 자연, 네. 물가만 안 비싸면 이거 꼭 가야 되는데 네. 이 직장인들이 대답해 준 게 요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권영찬 씨 고향이 또 강원도 영월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강원도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주로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시고 또 강원도에 이런 곳이 좋다, 여행을 오면 좋겠다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사실은 뭐 강원도 홍보대사에서 뭐 다른 지역 뭐 많은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강원도가 좋은 건 뭐냐면요. 여름철 이 정말 무더위에도 강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고 또 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겨울철 설악산이나 동해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저녁에는 거의 뭐 한 0도, 1도가 될 정도로 춥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서늘한 느낌. 그리고 네. 이 바닷가, 서해안 같은 경우는 뻘이 있어서 또 뭐 낙지 같은 게 맛있는데 동해는 또 물이 깨끗해서 회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바가지 요금만 좀 없어졌으면 저도 좋겠는데 네. 저 동해에 있는 상인 여러분들 바가지 요금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거 안 갑니다. 그래서 좀 많이 그쪽으로 가시면 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박 대표님은 경북의 아들이시잖아요. 네. 경북에 어떤 경북에. 좋은 곳들이 있는지 또 소개 좀 해주세요. 고향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영주가 고향이시죠? 영북. 네. 근데 아까 우리 이제 건 대표님께서 이제 그 경상북도 이제 그 사투리를 말씀하시면서 아닙니까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우리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그 사투리가 니껴를 많이 써요. 니껴. 예. 아니껴. 안 니껴. 예, 맞다, 잘 있어 맞다. 니껴. 예. 그래 니껴. 잘 있어, 별일 없 니껴. 니껴. 예, 니껴 이렇게 니껴체가 휴가 많이. 어디로 갑니까? 예, 뭐 그렇죠. 이런- 예, 잘 갔다 네. 왔니껴 뭐 이런 식으로 뭐 니껴체를 많이 쓰는데 네. 이게 북부 지역이요. 그 이제 영주, 안동, 예천 이쪽 지역인데 네. 그 저희 고향 같은 경우에는 뭐 강원도도 굉장히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천혜 그런 자연이 보존된 곳인데 저희 고향 같은 경우도 소백산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좋고 소백산도 갈 수 있고 소백산 밑에 이제 희방사라는 곳도 있는데 희방사. 희방 폭포도 있고 굉장히 시원해요. 그러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문화유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부석사 무량수전이 이제 거의 저희 영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초의 사획서원이 소수서원, 그다음에 맞다, 이제 맞다. 선비촌 뭐 이런 네. 것도 있어서 어린이들 예절 교육도 거기서 진짜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내성천이라고 저도 이제 어릴 때 거기서 이제 그 수영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모래사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 이제 무선마을이라는 곳, 그런 곳도 이제 가보면 좋을 것 같고, 영주 인근의 봉화에 가면 이제 청량산. 그 청량산이 굉장히 네. 좋아요. 거기 시원하고 좋고. 그다음에 이제 먹을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백산 한우. 예, 꼭 먹어봐야죠. 가면 네. 이제 꼭 소백산 한우 유명하고요. 이제 시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먹방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었는데 네. 감자탕하고 쫄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맛있고 좋습니다. 아, 네. 경북의 아들이 한번 놀러 맞는 오세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강원도와 경북 이 휴가지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쟁쟁한 것 같은데 우리 정현 씨나 서희 씨는 뭐 산과 바다 그리고 계곡 어느 곳으로 좀 휴가를 떠나고 싶으세요? 저는 물이 너무 좋아서 수영은 못하지만 뭔가 가평에서 그런 수상 레프트 활동 너무 하고 싶거든요. 네, 서희 씨는요? 저는 산이냐 바다냐 하면은 바다가 더 좋은 게 일단은 힘들게 올라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네. 이렇게 바다에서 물놀이도 하고 또 모래찜질도 하고 네. 좀 그렇게 해수욕장에서 놀고 싶어요. 네. 다음에 이 오빠가 데려갈게요. 제가 결혼한 지 모르고 죄송합니다. 착각을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빠르게 다음 순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 휴가에서 제발 피하고 싶은 것 4위는요? 피하고 싶은 거 4입니다. 짜잔. 휴가를 낸 것에 대한 것에 대한 눈치 눈치. 보이죠. 취준생은 부모 눈치 보랴, 직장인은 상사 눈치 보랴. 당당하게 휴가 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 휴가 가면 불성실한 걸로 낙인 찍히진 않을까 걱정되시죠? 눈치 안 보고 휴가 잘 다녀오는 법 공개! 사실 휴가 누구나 꼭 써야 되는 권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왜 휴가를 당당하게 쓰지 못하는 걸까요? 근데 이런 거예요. 사실은 권영찬이 MC 정말 잘 본다더라라고 하는데 휴가를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보다 못하는 친구가 대타를 들어오면 되는데 어느 날 권영찬 씨보다 훨씬 잘하는 느낌이야? 왠지 또 다른 느낌이라면은 이게 갔다 와서 다음 대편 때 이게 좀 바뀔 네.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PD 분이나 근데 직장에서 일하는 분도 사실은 누군가가 휴가 가서 그 일을 대타로 하는데 잘하면. 그때 권영찬 대리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고 네. 기획력이 있고 매출이 올랐네 하면은 네. 이게 갑자기 바뀔 수 있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대표님도 이제 회사 생활 또 네.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도대체 왜 당당하게 쓰지 못하는 걸까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 시기에 성장하면서 이제 군대식 문화나 유교적 문화 이런 게 기업에서도 많이 네. 남아 있다 보니까 윗사람들 눈치를 보는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그 회사 생활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면 팀장님들이 이제 밑에 부하 직원들이 휴가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또 네. 이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게 되면 업무 공백을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또 많이 갖는 경우들이 이제 네.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실제로 이제 그 글로벌 여행사인 이스피디아라는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법정 휴가, 유급 휴가 한 15일 정도 중에서도 6일밖에 사용을 못 한대요. 이제 조사 대상 26개국 중에 꼴찌를 2년 연속 했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기업에서 불황이다 보니까 휴가를 안 가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이 돈으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돈으로 하셔야 되죠. 이거 이제 수당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휴가를 이제 소진하도록 이제 좀 약간 장려하는 그런 회사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최근에는 이제 휴테크에서 기업도 압니다. 이 직원들이 제대로 여름 휴가나 또 다른 휴가를 즐기지 못하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알기 때문에 좀 이렇게 CEO나 임원분들이 네.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평균 휴가 기간이 아까 정 위원장 만약에 하와이로 가면 며칠 갈 수 있어요? 며칠 꿈을? 저 뭐요? 한 일주일 가고 일주일. 싶어요. 네. 이건 꿈이에요. 왜냐 평균 휴가 기간이요 3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설문조사가 네. 있습니다. 벼룩시장이 직장인 539명을 대상으로 회사나 상사의 눈치를 네. 피해 여름 휴가를 떠난 방법을 묻는 질문에 상사나 다른 사람이 먼저 휴가를 다녀 후는 떠난다. 그러니까 어른 먼저 갔다 오시는 거예요. 26%가. 네. 그리고 휴가를 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한다. 11.7%. 당신 그러면 쓰러져. 그리고 휴가를 다녀올 때 상사의 선물을 사온다. 이거 치사합니다. 근데 9.1%. 그리고 상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짧게 휴가를 다녀온다. 3.9%라고 네. 했습니다. 근데 혹시 요거에 이렇게 수긍이 간다, 공감이 간다고 하는 대답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아직 뭔가 대학생이어가지고 왜 이렇게 사는지 막 상상해 보이죠. 좀 선물을 사온다 해서 되게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 봐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저도 좀 사위 그 선물을 사온다에 조금 공감을 하는 게 그래도 상사의 선물을 사오면은 돌아와서 사들고 오면은 그래도 한번 사오면 계속 양심은 기대해요. 있네 약간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양심은 있네. 네. 듣고 보니까 비참하네. 휴가도 갔다 와서 무슨 해외여행 갔다 온 거 네, 같은데. 그러니까요. 대표님은 어떤 게 저는 이제 궁금하세요? 실제 직장 생활 하면서 항상 상사분들이나 내 윗분들이 간 다음에 가는. 그 명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저도 그게 1위가 가장 공감이 되는데 사실 불편하거나 좀 어려운 얘기를 먼저 꺼내면 총대를 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상사가 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눈치를 봐서 좀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느낌으로 저는 또 가는 게 걱정이 좋지 되는 게 않을까. 박우식 대표님이 항상 상사가 간 다음에 휴가를 떠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회사를 옮기고 스트레스를 회사를 옮기고 그래서 많이 옮기셨잖아요.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렇게 휴가를 쓰는데 눈치를 보는 게 좀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외국의 경우에는 좀 자유로운 편인가요? 일단 그 유럽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 자체가 주당 평균 한 35시간을 우리나라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보다도 작은데 네. 덴마크 같은 경우는 28일,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27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네. 평균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휴가 일수가 한 8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이 쓰는데 그 나라의 기업은 저도 이제 유럽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이게 쉬는 것도 권리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뭐 법이나 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권리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것이 인정되는 권리이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이제 그 깨끗하게 잘 쉬고 와서 이제 나중에 업무 생산성을 더 높게 일하는 것이 더
회사에서도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네. 그 문화들이 이제 저변에 좀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또 이렇게 눈치를 보고 휴가를 제대로 또 못 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직장인들이 거짓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짓말을 경우가 해요? 있어요. 네. 잡서치가 직장인 1,033명을 대상으로 휴가철 거짓말과 또 꼴불견을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1위가 여행 일정을 이미 잡아놔서 못 바꿉니다. 네, 2위가 실제 일정보다 좀 길게 말을 하는 거죠. 저 며칠 날 돌아와요. 그리고 3위가 휴가 동안 휴대폰 꺼둘 거예요. 4위가 해외 로밍 안 하고 가서 연락 못 받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회사 때문에 내 휴가를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고 좀 엄포를 놓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이런 좀 깜찍한 거짓말 필요한 건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직 뭐 직장인이 아니라서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사실 휴가 기간 동안만큼은 정말 마음을 편하게 쉬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주변에도 이제 취직을 좀 일찍 한 친구들을 보면은 휴가를 내면 그 메신저 상태 메시지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여행 가서 연락이 안 된다고 딱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현 씨는요? 저도 휴가는 진짜 보장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해서 뭔가 여기 있듯이 핸드폰을 꺼두고 싶어요. 네, 권영찬 씨는 어떤 방법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한 10년에서 20년 하다 보면요. 네. 생방송 펑크 경험이 한 두세 번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야? 권영찬 씨는 제가 여기 응급실 위급한 상황이라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휴가를 떠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나 또 일이 들어오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저는 지금 전화가 안 되는 히말라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는 전화하지 마시고 며칠 이상 후에는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좀 하는 것도 네. 치사하지만서도 네. 네. 좀 깜찍하면서도 끔찍할 수 있는 잘릴 수도 있다는 네.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렇네요. 대표님은요? 저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항상 이제 그 좀 약간 이제 엄포를 놓고 가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던 직원이 휴가 네. 기간에 이제 전화를 하는 상황들이 안 생기기 때문에 네. 아까 이제 여기서 사례에서 이제 나왔었던 뭐 휴대전화 끊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던 것 네. 같습니다. 4위까지 알아봤고요. 3위 이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네, 3위입니다. 짜잔. 지나친 휴가비로 얇아지는 지갑. 지갑. 휴가의 즐거움보다 앞서는 걱정 휴가비. 직장인 여름 휴가 비용 평균 59만 원. 작년보다 기업의 휴가비는 감소하고 휴가 비용 부담은 커지는데 얇아지는 지갑 꽉 채울 수 있는 휴가비 절약 꿀팁 대공개. 아무래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게 휴가 동안 쓰여지는 비용일 텐데요. 보통 휴가를 가게 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고 또 비용을 줄이는 나만의 노하우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생분들은 어떻게 비용을 좀 줄이세요? 일단은 항공사도 저희는 저가 항공사를 무조건 이용을 하고 좀 그렇게 모아놓고 최저가를 찾는 그런 사이트를 많이 애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정현 씨는요? 그리고 숙박도 이제 어른들은 호텔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게스트하우스 이용해서 뭐 싸면 정말 10,000원에서 15,000원, 20,000원까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숙소를. 권영찬 씨는 좀 방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7월 말에서 8월 초를 피하는 이유가 이 극성수기거든요. 이때는 비행기표도 없는데 또 제 아내는 항공사 승무원이잖아요. 비수기에 여행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공 승무원 가족들은 10분의 1만 내고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역에 강연을 갈 때 콘도나 호텔에 있으면 일단은 그 마케팅 이사나 홍보 이사님이랑 친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막 SNS에 막 올려요. 나 오늘 어느 호텔 가서 강연했다. 어디 콘도 가서 강연했다. 면 그걸 이제 링크를 걸어갖고 네. 그걸 그대로 사진을 전송해줘요. 이사님한테. 그럼 나중에 성수기 때는 방이 안 나는데 비수기 때는 권영찬 강사님 언제든지 오시면은 한 몇 퍼센트 30에서 40% 할인해주겠습니다. 요거를 활용하는 거죠. 되게 좋은 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아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경남권 방송에서 또 뭐 MC나 리포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금희 씨 이상 저리 가라 이금희. 지아 씨가 최고의 MC 그래서 거기 가면 사진도 많이 걸려 있다는데 야. 거기 가면 좀 싸게 하죠. 진짜인가요? 제가 그죠? MC DC를 좀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동 DC 되나요? 네. 그럼 여행을 좀 가서 숙박을 잡아주시는 거죠. 식사를. 그러면 되겠구나. 네. 근데 사실 저도 이 경남에서 이 M본부 방송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맛집 촬영을 가다 보면 그쪽에 이제 사장님들께서 왔다고 좀 대접을 좀 해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가서 받기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안 가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서 받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음껏 받으시고 홍보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권영찬 씨처럼 좀 사진 찍어서 좀 올리기도
하고 네. 이렇게 홍보를 좀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학생들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좀 인터넷 앱이라던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체크를 해서 꼼꼼하게 좀 여행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코레일에 그 네일로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걸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여행이 바로 그 네일로 여행인데요. 네. 이게 원래 5일권이 5만 원대고 7일권이 6만 원대거든요. 싸요? 네, 이게 자유이용권 같은 거예요. 네, 열차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데 제가 6월 달에 운 좋게 이벤트 달이어서 10주년가로 해서 네, 4만 원대, 5만 원 조금 안 돼 갔다 왔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나이 제한이 네, 있어요. 만 25세. 네, 한참 틀렸네요. 학생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만 25세 이하면 네, 다 가능하고. 학생 상관없이. 아, 네, 네. 아, 네, 근데 그쵸. KTX는 그 이용. KTX는 안 되고요. 네. ITX랑 뭐 무궁화호 이런 것들 마음대로 탈 수 있어요. 뭔가 좀 낭만이 있을 것 같긴 네. 한데요. 네, 네, 서희 저도 씨는요? 이제 20살 겨울방학 때 처음 갔다 왔었는데 네. 일단은 원하는 열차를 아무 때나 탈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계획 틀에 잡힌 그런 네. 계획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좀 여행 계획을 바꿔보기도 하고 뭐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은 다시 내일 원래 부산을 떠나려고 했는데 하루 더 있다가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젊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저도 예전에 이 밤기차 타고 정동진의 해를 보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게 또 낭만적인 기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지우고 싶은 여행의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안 좋았던 기억 있으세요? 저는 이제 한창 잘 재밌게 놀다가 핸드폰을 물에다가 떨어뜨렸어요. 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핸드폰으로 사진을 못 찍고 이제 돌아오자마자 바로 침수 수리를 받았었던 그래서 돈이 왕창 깨졌었던 네.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는데 이제 6살, 3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니 싫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휴가지를 가면은 다른 분들 있잖아요. 근데 대형 식당 같은 데 가서 뚫린 데 있으면 얘네들이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교육을 잘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다니면 왜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진땀을 빼고 쫓아다녀서 그래서 저는 휴가지 가면은 꼭 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아이들 전용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아이들 전용 공간이 있으면 이건 천국인데요. 네. 없으면 거의 이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이게 거의 지옥 수준이라서 아마 네. 모든 엄마 아버지는 제 마음을 공감할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 대표님 휴가를 망쳤던 기억. 망쳤던 기억, 가장 좀 기억이 남는 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네. 이제 얼마 전 와이프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였는데 회사에서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퇴근이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왕창 싸우고 결국은 네. 취소할 수 없으니까 가긴 갔는데 제주도 도착하니까 피곤했는지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래서 참 뭐 우울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네. 사실 저도 뭐 숙박을 하러 갔는데 굉장히 좀 불친절하거나 청결 상태가 안 좋았어서 그래서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좀 휴가를 가면서 돈도 많이 쓰고 힘들기만 한 휴가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꿈꾸는 분명히 이상적인 휴가가 있을 텐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차 관련 제품을 시판하는 한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에 하고 싶은 것은? 이라는 질문에 5위가 자녀 교육 및 체험 학습, 4위가 식도락, 3위가 놀이 및 다양한 야외 활동, 2위가 관광 문화 탐방, 1위가 휴식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쉴 때는 이 집에서 좀 방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집에서 좀 많이 그래요? 잠도 자고 쉬는 편인데 제가 밖에 돌아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또 않아요. 그래요? 네, 워낙에 많이 평소에 다니다 보니까 하루라도 좀 집에서 잠을 자고 쉬고 싶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답변들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 좀 공감을 많이 하세요? 저는 지아 MC님이랑 좀 반대인데 전 집에 못 있거든요. 꼭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뭐 관광 문화 탐방이나 야외 활동에 눈길이 많이 가요. 네, 서희 씨는 저도 정은이처럼 집에 좀 가만히 있는 거를 못 있어하는 성격이라서 쉬더라도 밖에 나가서 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 일정이 없는 날에는 뭐 혼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항상 좀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와, 저는 이거 보니까 네. 복합적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방송 생활 한 26년 하면서 제주도를 수없이 많이 갔는데 한 번도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한 적이 없는데 작년 여름인가가 제가 그 강연 때문에 갔다가 첫째 아들이 수영하고 싶다고 해서 해수욕장에 처음으로 갔는데 그때 너무 네. 좋았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네. 지론이 뭐냐면 휴가 갔어 여행을 떠났으면요 그곳에 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라 해요.
평상시 좀 아껴갖고 그 네. 지역에서 좀이라도 하나 더 먹으면은 네. 그게 사실은 휴가의 참맛이고 멋이거든요. 네, 대표님은요? 저는 이제 아기가 이제 3살이다 보니까 이제 네. 어디 놀러 가거나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갈 때 항상 아기가 가서 보고 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면서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약간 이제 자녀 교육이나 체험학습 관련해서 많이 좀 공감이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꿈꾸는 이상적인 휴가에 대한 설문조사도 한번 조사해봤는데요. 네. 정말 꿈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 먼저 3위는 발품 팔아 떠나는 배낭여행. 이거 사실은 직장인이 갈 수 맞아요. 없는 정말 네, 꿈도 못 웬만한 분들 아니면 못 가는 겁니다. 2위는 멋진 크루즈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초과 휴가. 이거요. 한 50대 임직원, 임의원 이상 갈수 있거든요. 1위는 이국적인 해변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무려 62분이 대답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환상적인데 이 크루즈는 비싸고 또 이국적인 해변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게 하려면 이게 또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아, 그렇네요. 혹시 생각 어떠세요? 아주 꿈이 많잖아요. 네. 저는 멋진 크루즈에서 칵테일 마셔보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요. 기본적으로 500만 원 이상입니다. 남편 잘 만나야겠어요. 네, 서혜 씨는요? 저는 1위 이국적인 해변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좋다. 하고 싶은데 네. 사랑하는 사람이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둘이 같이 가요, 나중에. 네. 우리 네, 서혜 씨랑 사랑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직장인들 중에는 휴가를 기다린 이유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직장인 10명 중에 3명이 휴식이나 여행 대신에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휴가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일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해서 이 지원을 못했던 것들을 휴가 때 입사 지원도 하고 또 자격증 시험도 응시를 하면서 이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좀 있을까요? 근데 이 휴가라는 게 어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1년 동안 정말 가족과 아니면 나 혼자 멋진 휴가를 떠나는 것도 여행도 휴가가 될 텐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직장이라는 건 나에게 기본적인 안정된 경제력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직을 준비한다 사실은 직장인들 바빠서 이직할 시간이 없어요 준비할 근데 일주일 동안 기존의 회사를 잘 정리하는 마음과 함께 새로운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네. 또 실제로 요즘에 이런 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표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예, 실제로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미혼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 준비를 위해서 어떤 그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서 이제 휴가 일정을 맞춰서 이제 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도 실제로 이제 첫 직장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면접 날짜를 좀 잡아야 되는데 면접 날짜에 맞춰서 이제 휴가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네, 그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휴가를 근데 저 좀 재밌는 거는 뭐냐 실제 있었던 경험이에요. 이제 전 회사에서 제가 우수 사원으로 뽑혀가지고 포상 휴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포상 휴가를 포기하고 면접을 준비했었어요, 제가. 근데 네. 그 회사에서 면접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전화가 다시 오더라고요. 네. 죄송한데 착오가 생겼다고. 죄송한데 이제 뭐 면접 착오 때문에 네. 예, 불합격이라고 죄송하다고. 저는 정말 황당했죠. 이게 뭐 포상 휴가도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네. 면접 때 이제 휴가를 그 면접 준비를 해왔는데 네.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안타까운. 네, 진짜 휴가를 못 쓰셨잖아요. 예, 어쨌든 그렇죠. 합격도 예. 못 하셨고. 그 실제로 뭐 네. 예, 휴가 기간에 이렇게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장인들이 여름 휴가에서 제발 피하고 싶은 것 3위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구직자들은 어떨지? 구직자들은요, 2명 중에 1명이 여름 피서를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신입 구직자 446명을 대상으로 피서를 가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봤는데요. 5위가 부모님 등 눈치가 보여서였고요. 4위가 취업을 한 후에 가면 되지. 그리고 이 직장인들이 회사 눈치를 보고 또 취준생들이 부모님 눈치를 많이 본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취업 준비 중에 왠지 휴가를 가게 되면 내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부모님을 실망시키진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이런 대답들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이번에 지금 제가 알바를 안 하고 있는데 모아뒀던 돈이 있어서 여행을 간 거라 엄청 눈치가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성적도 안 나왔던 때여가지고 그때 출발을 해서 엄마가 이제 못 믿어 하기도 하고 조금 약간 그랬었어요. 네, 네. 눈치가 보였어요. 서희 씨는 왜 이런 답변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날부터 이날만 딱 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또 알아본다고 시간 쓰고 뭐
사실 취업 준비하다 보면은 학원 가랴 뭐 공부하랴 돈 들 때도 많은데 그쵸. 또 여행에도 또 돈을 투자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선뜻 결정을 못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또 반대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좀 풀고 재충전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 가족들과 같이 좀 가까운데 하루라도 여행을 갔다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힐링을 하고 좀 쉬는 게 취준생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진 않을까요? 사실은 큰 도움이 되죠. 직장인들에게 휴가가 있다라는 거는 정말 그 일주일을 쉼으로써 또 네. 6개월에서 1년을 버틸 수 있는 건데, 근데 참 현실적인 건 이거예요. 야, 너 취업도 안 된 애가 할 거 다 하니까 그래서 취업을 이게 또 싫은 소리 듣거든요. 네.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라는 건 쉼이 없으면, 휴식이라는 게 없으면 사실은 제대로 된 공부를 또 네. 못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부모님도 힘드시면 쉬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해운대나 그런 좀 사람들이 많은 곳보다는, 왜냐하면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정신을 또 한 줄 놓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보다는 좀 한적한 곳에서 네. 과연 내가 취업을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또 어떤 거를 준비하면 과연 이번 하반기에는 취업이 꼭 될까 해서 네. 그런 좀 이렇게 준비하는 휴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구직자들이 피서를 가지 않으려는 이유 3위가요. 취업 준비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2위가 심적으로 여유가 없어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취준생들을 보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식당에서 책을 보면서 식사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명절에 집에 못 가는 건 기본이고요. 친구도 안 만나면서 자신의 시간이 너무 빡빡하고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직접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취업 관련한 스트레스 때문에 뭐 휴가는 뭐 생각지도 못하는 친구들도 네. 굉장히 많고,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구직자는 학생들이 공황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한 50%가 넘는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굉장히 있거든요. 많은데요? 예,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취업과 관련해서 겪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좀 적당한 휴식과 어떤 힐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취업에 대한 강박증으로 괜히 좀 취준생들이 쉬지도 못하면서 건강까지 잃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데요. 멀리 가면 시간 좀 많이 뺏기니까 가까운 한강이라던가 공원이라도 좀 가서 이렇게 바람을 쐬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서를 가지 않으려는 이유 1위는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하네요.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이긴 한데 근데 사실 저는 이 1위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금전적인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또 없을 수 있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취업을 하기 전에는 부모님 눈치를 볼 수 있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는 또 직장 상사 눈치를 보게 되니까 취업을 하기 전에 좀 본인만의 시간을 좀 갖고 여유를 좀 즐기면서 화이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어서 저희 계속해서 차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에서 제발 피하고 싶은 것 2위는요. 네, 2위입니다. 짜잔. 휴가철 몰리는 인파. 들뜬 휴가 기분 망치게 하는 인파 대란. 사람들로 꽉 찬 도로며 휴가지. 무더위에 불쾌지수와 스트레스는 쌓여만 가고 달콤한 휴식은 잊은 지 오래. 나 집에 돌아갈래. 사람들 방해 안 받고 호젓하게 휴가 보내는 법. 날은 더운데 도로에는 차가 그냥 꽉 막혀 있고 해수욕장에 사람들 옆에서 막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휴가를 즐기러 온 건지 스트레스를 더 받기 위해서 온 건지 헷갈릴 때도 있는데 이런 갑갑한 마음이 사진으로 좀 준비가 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 CCTV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인데 이 사진이 아주 화제라고 합니다. 저도 봤어요. 네, 어떤 사진이냐면요. 짜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네, 이렇게 돼야 되네요. 네. 엄청나죠? 아니, 이 상태에서 지금 수영을 할 수 있을지 사실 너무 많은 인파들이 몰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기라서 지금 네. 휴가가 되겠어요. 와, 저는 진짜 이 사진을 보면서 나 돌아갈래! 라는 생각만 딱 드는데 정말 여기 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아요. 휴가 이렇게 피서지 굉장히 사람 많은 데 갔다가 후회를 좀 했거나 좀 괜히 왔다 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났던 경험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사진 보니까 정말 엄청 놀라운데 이게 휴가가 아니라 정말 뭐 지옥을 갔다 온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기도 지옥 같은 느낌이 드세요? 그런 느낌도 들 것 같은데 저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아기가 이제 3살이다 보니까 네. 이게 그 동물원에 이제 갔었는데 동물의 이제 놀이공원들 놀이기구를 이제 타려고 보니까 줄이 너무 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더운데 줄 긴데 기다리려고 하니까 좀 많이 좀 짜증났던 기억이 좀 나긴 한데 그것에 비하면 이 사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짜증난 네. 거는. 아니, 예. 줄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워터파크 같은데 여름에 가면요. 기다리는 시간이 기본으로 1시간이고요. 그렇죠. 길면 2시간 반에서 3시간까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몇 개 타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게 됐었는데 또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2시간 반 동안 열심히 기다려가지고 땡볕에서 네. 기다렸는데 타는 거는 막 1분 30초, 막 2분 막 이러니까 너무 내가 이러려고 2시간 반을 기다렸나 싶기도 하고 네. 그렇죠. 최근에 네. 자유 경제가 발달한 경제다 보니까 미국의 무슨 유명한 공원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게 있어요. 네. 기다리지 않는 대신에 이스페셜한 티켓이라고 해서 근데 비싸요. 아. 그래서 아빠 엄마들이 이 돈을 많이 벌긴 벌어야 되는구나. 기다리지 않고 가려고. 그래 좀 어찌 보면은 이게 무슨 저기 금수저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그런 공간도 있고 또 대신 많은 분들이요. 결혼식도 봄 가을에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한 7월 말이나 8월 초 갔다 와서 내가 다음 내년에 되면 꼭 6월로 휴가를 옮긴다 했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렇게 꽉꽉 차더라도 7월 말 8월 초에 갔다 오는 이유가 대중 심리가 그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고생하면서 휴가를 갔다 오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이게 쉰 것 같지도 않는데 실제로 이 직장인 2명 중에 1명이 휴가 후유증을 호소를 한다고 합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는 좀 맥이 빠지고 자꾸 그때 그 생각이 나면서 일할 때 자꾸 딴 생각이 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정현 씨나 서희 씨 같은 경우에 방학이 끝나면 좀 이런 경험을 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단 저는 학교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방학을 원래 싫어하는데 학교를 좋아해요? 네, 학교 가는 거 의외였어요? 네, 좋아해요. 근데 또 막상 개강을 하면은 그 방학 때 그 여유로움이 너무 그립기도 하고 네, 그렇거든요. 네. 서희 씨는요? 저는 작년 여름방학 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세부로 필리핀 여행을 갔다 왔는데 티켓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아오자마자 바로 개강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했단 말이야. 우리 어제 낮에 네. 12시까지만 해도 세부에서 바닷가에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네.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휴가 갔다 오시면 예. 후유증 겪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뭐 우리 대표님도 운전하세요? 뭐 저도 운전하고 운전. 매니저 갈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장거리 운전을 하면 이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팔이나 무릎 이런 데 쑤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갔다 와서도 이게 내가 휴가를 갔다 온 건지 뭐 어디 운전 기사 노릇을 하고 온 건지 막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좀 피곤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게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뭐 휴테크를 강연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즐겨야 돼요. 제가 투출되면 저 사람 휴테크 강사 맞아 이런 소리 듣게 되는데 네. 저는 괜찮은데 저희 6살 된 아들이 이제 말이 트기 시작하면서 왜냐면은 이런 때가 있어요. 월요일 날 새벽에 와서 바로 유치원을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아빠 나 금방까지 놀다 왔는데 내가 다시 유치원을 가야 돼? 이거 불공평한 거 같고 나 너무 힘들어. 나 하루만 실례라고 할 때 걔를 설득해서 유치원 보내라고 되게 왜냐면 걔를 유치원이나 또 3살짜리 어린이집에 보내야지 저희가 휴가가 또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좀 힘듭니다. 근데 네. 아이만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당연히 힘든데요. 네. 직장인들 네. 조사해봤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요. 6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후유증을 어떤 걸 겪는지 1위는요. 업무 의욕 저하입니다. 네. 무려 63%가 차지했고요. 네. 다음으로 만성 피로, 허탈감, 우울감 등이 있었고요. 앞으로 휴가가 없다는 상실감도 큽니다. 그리고 일상에서의 적응 등이 휴가 후유증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름 휴가 후유증을 극복했냐는 질문에 네. 1위가 음식 보양으로 했다. 26.2%, 2위가 충분한 수면을 한다. 20.5%, 3위는 스트레칭 및 운동 18.1%, 그 외 음악, 영화 등 여가를 본다든지 아니면 야근을 피한다. 또 회식 네. 피하기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분은 어떤 경험으로 어떻게 하면 좀 후유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휴가와 출근 예전 이제 직장 다닐 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는 집에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날은 정말 좀 리프레시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복귀해서도 처음부터 이제 업무 강도를 너무 이제 세게 가져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틈틈이 이제 쉬어주고 커피도 마시고 스트레칭도 하면서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사실 저도 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나면 좀 후유증이 극복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다른 방법이 다 필요 없이 어쨌든 복귀를 하게 되면 일폭탄을 맞게 되잖아요. 일폭탄 맞으면 후유증 겪을 시간조차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일폭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아까 이제 두 학생이 해외여행을 좀 많이 갔다 왔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해외여행 가서 좀 힘들었던 경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말이 안 통하는 게 가장 이제 어려운 점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제 타고 귀국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국제 미아가 될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나라마다 있는 대사관, 영사관에서 네. 잘 해결을 해주셔서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정현 씨는요? 저는 이번에 가게 되면은 이게 첫 해외 여행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아무래도 국내 여행처럼 짐이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어디 맡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숙소가 없으면은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네. 대표님은요? 네, 저는 이제 그 예전에 그 베트남을 간 적이 있어요. 네. 베트남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을 굉장히 한 번 갔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네. 문화적으로도 저희 쪽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좀 베트남에서 이 커피 맛이 좋아요. 베트남 커피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네. 아이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진짜 맛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마셨더니 새벽에 이 그 속에 배탈이 나가지고. 음식 때문에. 예, 그러니까 네. 배가 너무 아픈데 당장 이게 뭐 말은 안 통하고 그래서 이제 네. 그 아침 새벽이 되어서 이제 가이드한테 전화해서 이 베트남 병원에 갔는데 베트남 병원이 또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막 네. 사람들이 막 복도에 막 줄 서 있고. 네. 그래서 좀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휴가 가기 전에 어쨌든 준비를 좀 잘해서 가면 좀 알차고 또 정말 힐링되는 휴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1위, 여름 휴가에서 제발 피하고 싶은 것 1위 알아보도록 1위입니다. 하겠습니다. 짜잔. 휴가 중 업무 요청 연락.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일상 탈출, 휴가 중에 회사와 일은 잊어버려라. 하지만 달콤한 휴가를 방해하는 건 다름 아닌 회사의 연락.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전화와 확인 안 하면 눈치 보이는 이메일. 휴가 중 회사의 업무 연락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가를 갔는데 상사한테 전화가 와서 급하게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막 당장 컴퓨터를 막 찾아서 헤매게 되잖아요. 생각만 해도 참 씁쓸한 일인데 이런 전화를 좀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진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섬에 가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LTE가 이렇게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네. 해외 가면요 LTE가 없어요. 잘 된 나라는 3G 아니면 거의 네. 2G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상사가 전화 온다. 제가 사실은 실은 PD나 실은 작가분이 전화 올 때 쓰는 방법인 게 뭐냐면은 여보세요. 아 이거 왜 안 들리죠? 왜 안 들리죠? 여기 섬인가 봐. 이거 누구지? 이거 중요한 전화 갔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끊긴다. 이거 어떻게 섬이야? 그래서 섬이 오지 말자고 했잖아. 이렇게 하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 해야지 연기력이 되시는 분은 괜찮은데요. 네. 연기력이 안 되는 김대리, 박대리는요. 잘릴 위험이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대표님도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네. 어떻게 피하면 좋을지. 저는 연기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 권 대표님 같은 방법을 쓰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네.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은 이 가방 속에 좀 진동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을 해서 못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휴가 가서 이제 업무 관련 전화 받으면 같이 간 사람들이 가족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지나서 이제 네. 가족들이 좀 쉴 때 눈치 봐가면서 이제 또 전화 그때 제가 가방에 넣어놔서 못 받았는데 지금 전화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받은 메일이 자동으로 삭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또 발신자에게는 수신인이 휴가 중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 대체 연락처를 알려주는 답장을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독일 노동부는 긴급 상황이 아니면 관리자급 직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 이 부하 직원에게 전화나 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퇴근 후에 회사에서 연락을 하는 것, 업무 때문에 연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들을 하세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항상 대외내외적으로 베풀 수 있는 건 베풀어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맥이 넓거든요. 네. 왜냐면은 핸드폰에 보면 한 6천 명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식지나 회식 음식점이나 다른 거 있는데 항상 좀 친한 분들이 1차가 끝나고 2차 뭐 노래방이나 어디 네. 뭐 호프집을 갈 때는 그 권 대표님 거기 좀 할인되는 데 없어요? 아니면 어디 가면은 좀 서비스가 많이 이런 걸 꼭 밤에 돼서 물어보니까 저녁 10시에 애 잠들고 네. 저도 잠는데 깜짝 놀랍니다. 네.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직장인이 해외 휴가를 갔거나 정말 가족이랑 오손도손 있는데
상사에서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갑자기 업무를 모르니까 야야야 건대리 그거 어디냐 그거 어디 가서 찾으면 되는데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셔야 되는 게 사실 매너고 또 네. 최근에는 또 회사적으로도 저녁 10시 이후에는 또 단톡방이나 그런 거는 하지 말아라고 또 제재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걸 똑같이 느꼈던 게 이번 여행에 가서 홍보대사 일과 관련한 공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저희는 댓글을 달아야 되거든요. 그걸 늦으면 지각 체크가 돼서 벌금도 내야 되고 네, 혼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이걸 달고 읽어야 하는 게 일인 거죠. 그래서 좀 괴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공지를 제가 써서 네, 확인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공감할 수는 없는데 아직 공감은 못하지만 좀 네.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좀 마음이 사실 편안해야 몸도 편하게 푹 쉬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네. 뭐 시험 기간에 해야 되는 공부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놀면은 굉장히 마음이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네. 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쪽에 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서 놀 때는 좀 푹 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무래도 또 지금 이제 회사의 대표님이시고 또 직장 생활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대체 왜 대표님 휴가 중에 연락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사들의 심리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반성하고요. 저는 반성하고 좀 자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한 회사의 총괄 마케팅 이사를 맡으면서 네. 제가 단톡방을 8명이랑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 아이를 10시에 재우면 항상 새벽 2시에는 깨납니다. 그래서 다들 카톡은 무음으로 해놓으셨죠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시사항을 짝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건 있어요. 왜냐면은 직장인들에 있어서는 휴가를 가잖아요. 요즘에 개인 컴퓨터, 회사 컴퓨터가 해도 전부 개인의 비밀번호가 설정이 락이 돼 걸려져 있습니다. 있어서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본인한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게 또 개인 또 통신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김대리, 권대리만 보관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찾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공유해놓지 않는 거는 전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게 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휴가 떠나실 적에 오히려 회사 그 부서나 중요한 이렇게 좀 거는 공유 메일로 같이 공유를 해놓으면은 좀 그렇게 전화하는 효과가 좀 떨어지거나 지시하는 네. 효과가 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반성하면서 듭니다. 근데 휴가를 가기 전에 좀 상사랑 좀 얘기를 잘해서 업무를 좀 정리를 해놓고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대표님 꼭 이 왠지 억울해서 배 아파서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네가 노는 걸 못 보겠다 이런 심리도 혹시 작용을 하나요? 그렇죠.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은 이게 그 상사분들의 어떤 불안 심리가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업무 공백이 생기는 부분들의 책임을 팀장님이 져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자꾸 이렇게 뭔가 좀 그 갑자기 업무에 어떤 그 로스가 생겼으면 그냥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해봐라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휴가 가 있는 그 직원들한테 뭐 연락을 자꾸 하는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일과 어떤 삶의 어떤 이게 분리 이런 것들이 좀 잘 지켜져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에서는 어떤 이 국회에서도 업무 그 퇴근 이후에 그 업무상 카톡 금지 법을 좀 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일과 삶의 분리를 통해서 어떤 직장인들이 충분히 집에서는 좀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 배려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위에 상사분들이 사실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불안 심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비어보면 뭔가 내가 잘릴 네. 거야. 근데 그거는 그 임원이나 그 상사분의 불안이지 전체의 불안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제가 한번 매번 느끼는 건데 사실은 전화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데 어떤 분들은요 얼굴을 꼭 봐야지 불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상사분들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불안이지 네. 부서나 아니면 회사 전체 불안은 아니라는 거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뭔가에 급해서 전화를 했는데 휴가 간 그 부하 직원이 전화를 안 받아요. 얄밉죠. 나는 지금 일하는데. 뭔가 기분이 막 나빠지나요? 뒤끝 있는 상사분들 계세요. 그렇게 휴가 전화 안 받으면. 중인데도요? 그렇죠. 예, 갔다 오면 괜히 이제 좀 약간 이제 뭐 안 좋은 반응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하나의 방법적인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내가 휴가 간다라는 거는 내 인생 중에 일주일을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시간이니까 네. 그거를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면은 혹시 좀 꼼꼼하신 분들은 회사에서 필요한 아까 공유 메일들을 전부 공유창에다 띄워놓거나 네. 아니면은 옆에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는 게 내 휴가를 안전하게 보장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인수인계를 해주고 갔다가 평생 인수인계를 그럴 수도 네. 일 잘 못하는 다른 직원에게 맡겨놓고 가야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휴가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벌써
저 멀리 휴양지에 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직장인과 구직자들이 휴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또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또 많은 직장인들이 너나 잘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평상시에 좀 많은 걸 준비하려고 해요. 제가 요번에도 이제 박사 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분들이 어렵지 않아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미리 1월부터 12월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을 나눠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계획을 세우거나 이제 하반기잖아요. 그러면은 7월 달부터 7, 8, 9, 10, 11, 12 이걸 미리 나눠서 네. 내가 휴가 갔을 적에 요거는 내가 미리 준비해서 내가 만약에 부장이 됐을 적에 임원이 됐을 적에 나라면 어떤 업무 짓을 내릴까 해서 역지사지 입장으로 반대로 요거 부장님이 필요한 서류니까 부장님 이거 필요하시죠? 저 휴가 갈 때 요거 필요한 거 있으면 네. 미리 물어보면은 건대리 참 괜찮다. 내가 요거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해주면 안 돼 해서 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 좀 상사에게도 내가 인정받는 부하 직원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휴가를 일주일에서 열흘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대표님, 어떻게 하면 휴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휴가는 직장인의 하나의 정말 재충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네. 좀 휴가를 휴가답게 즐겨요. 휴가 가시면서도 해서 업무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휴가를 휴가답게 즐기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휴가를 가는 것이 휴가를 좀 제대로 즐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귀하실 때는 충분하게 하루 정도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서 업무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준비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정현 씨나 서희 씨는 직장인들이 휴가조차도 좀 편하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애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되게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된 것 싫죠?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지막 진정한 휴가는 지금인 것 같아서 지금 많이 누려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서희 씨는요? 저도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지금 많이 좀 마음 편히 놀러 다니고 여행도 하고 네. 좀 많은 경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랭킹쇼사 위클리 공식 질문입니다. 나에게 휴가란? 지금이 마지막이다. 네. 화가 났는데요. 자, 서희 씨. 나에게 휴가란? 의식주다.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네. 것. 네. 나에게 휴가란 하루에 5시간 이상 꼭 자야 되는 것처럼 1년을 위한 잠자리 시간입니다. 좋네요. 네. 대표님에게 휴가란? 한 걸음 더 뛰기 위한 준비 시간이다. 한 걸음 더 뛰어야죠. 네, 좋네요. 일본의 한 중소기업은 이 근무 시간이 7시간이고요. 휴가가 180일, 5년마다 해외여행을 가고요. 거기다가 평균 연봉이 한국 돈으로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여건이라면 일할 맛이 넘치고도 넘쳐날 것 같은데요. 이 회사의 사장님이 한 말이 참 명언입니다. 회사가 힘들수록 사원을 기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발전하는 거지. 왜냐? 사원들도 인간이니까. 사람은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더 열심히 일을 하니까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회사 눈치 때문에 또 취직 걱정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못 보신 분들은요.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랭킹쇼 자비클리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